15.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이 이끈 부산시정이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부산시는 어떤 변화와 마주하고 있을까요?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부산시정 성과와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이 2030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가덕 신공항의 조기 개항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건 딱히 이렇게 뭐 떠오르는 게 없고 엑스포가 실천대로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게 실패되는 바람에 오히려 좀 더 정체되고 지체되는 느낌, 더 퇴보되는 느낌입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부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남은 2년 시정 운영 방향은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한정택 한국정치학회 부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찬형 부산참여연대 총괄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민선 8기 부산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의 주요 현안 사업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게 혁신과 행복이었죠. 혁신은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행복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이 되겠다라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의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전에 참여했었고, 네. 15분 도시 건설, 산업은행 이전 추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이 주요 사업으로 떠올랐었습니다. 엑스포 유치가 가장 이제 시정의 어떤 핵심 과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이제 유치를 목표로 했지만 이제 이게 뜻대로 이렇게 좀 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좀 돌파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로 지금 새롭게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게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와 함께 또 다시 이제 엑스포 재유치 이제 도전도 이렇게 어떤 그 지금 어떤 상황과 분위기를 좀 보고 있는 듯합니다. 박형준 시장이 최근 발표한 민선 8기 이 시정 2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성과를 여러 가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예, 박사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부산의 이제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성숙되었다라는 것이 돋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24년 올해 투자 유치 협약은 106건이 돼서 한 10조 원 정도 되는 투자 유치를 했고요. 부산의 고용 지표 역시 급상승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해외 평가에 따르면 스마트 도시 세계 평가에서 세계 15위, 아시아에서는 3위를 차지했고요. 살기 좋은 도시 지수에서도 아시아 6위를 차지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선정 세계 최고의 여행지 35선에도 부산이 포함되는 등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보면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성숙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국회 미래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민 행복 지수는 국내 특광역시 중에 1위를 차지했고요. 1위요? 네, 청년 삶의 만족도 역시 특광역시 중에 1위를 차지하는 등 브랜드 가치가 많이 성장했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2년 시정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성과들에 대해서 과연 부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가 여전히 의문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들은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숲은 되게 예쁘게 포장돼 있는데 숲을 구성하는 나무들은 아직까지는 별로 이쁘지 않은 형국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부산시정에서 내세우는 주요 성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산시에서 22년, 23년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이제 부산시 도시 홍보로 인한 좀 인지도 노출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 이제 국내 평가 경우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대부분 사실 좀 1위로 이제 좋은 이제 자료들로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 있긴 한데 네. 그 보고서에서 핵심으로 지적했던 게 부산의 경우는 삶의 만족도는 높지만 청년 인구의 유출이 많은 지역이므로 이 유출의 원인을 파악하여
지역 청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 보고서의 좀 핵심이었는데 네. 그 1위한 이제 지표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다. 이런 이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자, 부산시정 2년 뭐 실업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난개발까지 또 아쉬운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박형준 시장님은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된 직후부터 네. 임기를 시작한 지 이제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개발 정책으로 이렇게 달려가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 많은 이제 그 논란이었던 부산 외대 이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네. 이런 이제 지역도 이제 사실은 이제 공공기여 협상제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사실 아파트 협상제로 이제 전락한 그런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구민들에게 시민체육공원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옛 구덕 운동장 부지를 예. 지금 매각해서 49층 아파트 850세대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다가 논란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그 축소를 했습니다. 한 36층에 600세대 정도로 축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나 여전히 지금 현재 이제 시민 반발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고요. 또 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추진 과정도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발전국가 시가 치대나 나올 법한 현상들이 부산에서 현재 목도되고 있고요. 부산이 뭐 특광역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고 또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난개발이 시도되는 과정에서 부산 시민들의 의견 또한 부산 시민들을 대표하는 부산시 의회의 의견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민들은 민선 8기 이 박형준 시장이 이끈 부산시정의 지난 2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뭐 시정 2년 동안 뭐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부산 인구가 자꾸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점을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뚜렷게 뭐 잘된 일이 없어갖고 뭐 그렇게 뭐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그 중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버스 환승제도는 잘 된 것 같아요. 부산 엑스포가 우리는 부산 경제가 엑스포가 실천돼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게 실패되는 바람에 실망이 큽니다. 첫 시작할 때는 뭐 잘할 것처럼 뭐 혁신적인 것처럼 말을 했는데 막상 뚜렷하게 큰 성과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오히려 좀 더 정체되고 지체되는 느낌, 더 퇴보되는 느낌입니다. 동백 패스로 해가지고 교통비 환급되는 게 실제적으로 도움은 되긴 됩니다. 뭐 부산시정 지난 2년을 돌아보면 크게 뭔가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계획상으로만 보면 동서 균형 발전의 틀은 마련된 것 같아 보이고 근데 뭐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가장 큰 데미지는 월드 엑스포 유치 실패가 아닌가 합니다. 뭐 전 부산 시민의 관심사였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 같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 같은 건 아직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했다는 건 딱히 이렇게 뭐 떠오르는 게 없고 뭐 엑스포 유치 실패라든가 중년 감소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지금 많이 접하게 되니 좋았다는 점은 아직 딱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지난 2년을 좀 냉정하게 부산시에 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박형준 시장 임기 전반 2년 동안 일단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이 바로 앞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엑스포 유치 실패입니다. 예, 부산 시민들의 실망감, 절망감이 정말 컸거든요. 자, 돌이켜보면 어떠신지요, 본부장님? 그 엑스포 유치 준비 2년 동안 뭐 부산시나 부산시의회가 시정을 너무 등한시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결과보다도요. 유치 과정에서 이제 행정적인 낭비도 컸고 뭐 사실 재정 낭비도 막대했습니다. 대다수 그 예산들이 국비보다는 시비에 의해서 의존을 했던 것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2년은 뭐 사실 이것에 대한 점검이나 냉철한 반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어떤
뭐 이슈를 통해서 좀 모면해 간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엑스포 재유치 또 도전 뭐 공론화라든지 그 글로벌 허브 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뭐 인프라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시민들이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청년 유출, 좋은 일자리 마련 그리고 그 출산율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이제 제시되고 있지 않는 거 이런 문제점 계속 이렇게 이례적인 이벤트성 행사 유치로 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박형준 시장의 민선 8기 전반기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노력에 온 힘을 기울였던 시간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 결과와 관계없이 그 과정에서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부산을 알려서 인지도를 높인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물론 이번 그 개최 과정에서 본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 수많은 그 부산 시민들이 장기간 노력하고 응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 실패에 대해서 느끼는 상실감에 대해서도 어떠한 설명도 제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울경 특별연합은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좀 지지부진하고 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왜 실패했을까요? 그 불경 특별연합이라든지 메가시티가 왜 다시 이제 공론화된 거 또 되었는지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지역에서 이제 수도권과의 어떤 편중화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거죠. 지난 총선 때 갑자기 수도권에서 메가시티가 툭 튀어나온 문제입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문제도 이렇게 제기된 것은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문제가 이슈가 되니 뒤늦게 여러 가지 어떤 좀 그런 문제에 대한 이슈를 좀 쫓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제기되었다는 거죠. 시민들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이해관계로 제시된 여러 가지 그게 용어가 뭐 메가시티든 특별연합이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의미가 있을까?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개념이 전임 정부에서 시도됐다는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현 정부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관심 없는 거고요. 부산 역시 관심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행정통합이 제대로 추진되면 당장 2026년도에 진행되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자리를 하나로 통합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해서 어떠한 논의의 진척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통합을 비롯해서 통합 과정에서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부산, 울산, 경남 주민의 동의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고 실질적인 통합, 그리고 효율적인 통합, 그다음에 혁신적인 통합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시정의 주요 성과 중에 하나인 이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부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부산시에서는 성과로 꼽고 있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산시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유찰로 인한 공사 착공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당초 계획한 시기에 개항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변수는 있겠지만 개항에 필요한 필수 시설을 먼저 건설하고 개항 이후 부대 시설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예산 확보와 공사 발주를 담당하고 건설공단이 실제 부지 조성 공사를 담당할 것입니다. 지역이 거는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부산시와 건설공단 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공정관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 담당자 인터뷰 내용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건 지금 자그마치 14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그건 이제 대규모 공사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고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이렇게 추진된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제 지역 내에서의 어떤 뭐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의견 또는 그것에 대한 뭐 평가라든지 이런 저는 공론화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과정이. 네. 그냥 이제 시에서 제시한 안대로 공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6년 정도 이렇게 공사 기간을 앞당겨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보상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공기를 앞당겼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좀 그 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핸디캡들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이렇게 지금 단독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었는데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여러 업체들이 어떤 그 경쟁을 통한 정말 어떤 여러 가지를 따진 그런 것에서 이렇게 응찰을 하고 낙찰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이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업체는 이 조건에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밖에 없는 거예요. 예.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거죠. 가덕도 신공항은 해상공항이잖아요. 해상공항을 지으려고 한다면 안전성과 편의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게 관건인데요. 해상공항인 만큼 지반 침하를 비롯한 문제점과 해무, 이제 부산에 잘 나타나는 해무와 강풍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가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편의성과 관련해서는 좀 부산 시내에서는 좀 멀잖아요. BU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서 접근 편리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BUTX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 열차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비롯한 기술적인 문제 역시도 고려돼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이제 가덕도 신공항의 조감도를 보면 단일 활주로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건설하는 걸로 돼 있는데 활주로를 좀 확충을 해가지고 화물기 활주로도 따로 확보해야 부산시정이 바라는 사람과 물자 교류의 핵심 지역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박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15분 도시와 또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부산을 전 세계의 기업과 자본, 사람이 모여드는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이자 세계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생활환경 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의 비전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특별 법안을 재발의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 주요 당직자를 비롯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까지 부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회 법안 통과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분 도시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의 핵심 정책으로 도보 자전거 중심으로 생활, 일, 상업, 의료, 교육, 여가 등 생활 필수 기능을 15분 안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모델입니다. 주 앵커 시설로는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들락날락, 활동적인 신노년을 위한 하하센터, 노인 일자리와 친환경 교육 공간인 우리 동네 ESG 센터 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즉 공동체 회복을 통해 좋은 사회적 관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 문화, 경제, 의료, 건강, 여가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15분 도시 정책에 수렴되고 있고 시민생활 전반적으로 넓게 분포되다 보니 체감면에서는 다소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의 공약이었던 글로벌 허브 도시와 15분 도시의 구현은 글쎄요, 아직 더딘 상황입니다. 예, 이에 대한 부산시 입장과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예, 본부장님, 인터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정부가 부산시의 어떤 특별법을 통해서 어떤 뭔가 예산이라든지 특례를 이제 줄 수 있느냐 이건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정부 예산이라든지 등등 해서 현실이 이제 좀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적했듯이 청년들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오히려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이라는 것은 유아들과 그 부모님들의 이제 육아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다른 그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정량적 성과에 너무 이제 치중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와 15분 도시는 박형준 시장의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랬던 만큼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공약을 실천하는데 좀 더 행정력이 집약적으로 구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부산시정을 향한 시민들의 바람도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전시 행정 안 하고 자기 뭐 이름 뭐 실적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청년들이 안 떠나는 부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기업 유치라든지 부산시 안에서도 뭐 상생 발전이라든지 사람들이 더 부산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일단은 신공항 문제라든가 청년 감소 문제, 경기 회복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민들이 살기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아무래도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그 정책이 조금 더 우선순위를 줬으면 좋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출생률이 다 위기에 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부산 엑스포가 추진해서 살아나서 부산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부산을 많이 떠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신성장 산업을 적극 지원해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은 청년과 창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정책들을 시행해 나갈 때 부산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고 그 정책이 진정 부산 시민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부산시정 2년을 평가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봤는데요. 이제 지나간 2년보다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2년, 앞으로 남아있는 2년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부산시정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두 분께 간단한 조언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난 2년 동안 박형준 시장께서 부산의 글로벌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다라는 점은 분명히 공적으로 인정받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에 보다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산 시민의 행복을 도모했다라는 객관적인 평가는 어려운 것 역시 사실이고요. 박형준 시장이 취임식에서 했던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시민 행복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기대하자면 부산이 평범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였으면 좋겠고 네. 사람과 기업 그리고 돈이 몰리는 행복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남은 2년도 수많은 이제 그 어떤 행정 절차와 관련된 과정과 절차에 대한 준수 그리고 시민들과에 대한 어떤 공론화 협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네, 그런 기본을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기하시고 반영하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고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